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성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특히 요즘처럼 뭐랄까 온라인에서 자기 생각을 막 표현하기 쉬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의 그 말들이 성품이랑 얼마나 연결될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을 손동만 박사님의 논문 성품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중심으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논문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심리학, 교육학까지 다루면서 결국 성품은 행동의 축적이다. 이걸 강조한다고 하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행동에 따르지 않는 말은 사실 좀 공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성품을 만드는 길이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탐색해보죠. 당신의 그 도덕적 정체성?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핵심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말의 한계부터 짚어볼까요? 소셜미디어, 예를 들어 X 플랫폼 같은 데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말 많죠. 그런데 어떤 연구를 보니까 이런 온라인 선언이 실제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최신 연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같은 분은 우리가 미래에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거야 라고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이게 참 재미있는 지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러니까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사실 이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오래전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딱 짚었어요. 정말요? 뭐라고 했는데요? 용감해지려면 용감하다고 계속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용감한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행동이 먼저다. 네, 말은 의도나 생각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성품 그 자체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품은 결국 구체적인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인 셈이죠. 땀과 노력이 들어간. 온라인 선언은 그럼 약간 행동을 대신하는 느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 성품 형성 과정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심리학적으로는 이 행동이 어떻게 성품으로 굳어지는 건가요? 뭔가 기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관점을 좀 빌려오면요. 강화가 핵심입니다. 강화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딱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신뢰를 보내주고 나 스스로도 잘했다, 뿌듯하고 이런 보상이 따라오면요. 그럼 다음에 또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렇죠. 그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으로 이어지고요. 습관, 찰스 두이그가 습관의 힘에서 말한 그 고리인가요? 신호, 반복 행동, 보상. 맞습니다. 바로 그거요. 그 메커니즘이 도덕적인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그냥 말로만 나는 도덕적이야 한 사람 말고요. 직접 도덕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와, 행동이 자기인식까지 바꾸는 거네요. 네, 말로만 외친 사람들은 별 변화가 없었고요. 행동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거죠. 내면까지도요. 간선히 낭이들 평가만이 아니라 내 안의 나를 보는 시각까지 바뀐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원리를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교육학자 넬 노딩스 같은 분은요. 교실에서 그냥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같이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같은 걸 직접 해보는 거, 이런 실천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직접 해보는 거. 네, 도덕적 가치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면서 몸으로 익히고 내면화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프로그램도 그런가요? 네, 최근 성품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토론이나 봉사, 아니면 자기가 한 행동을 돌아보는 글쓰기 같은 거, 이렇게 실제 하는 활동 위주로 짜여 있어요.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같은 철학자는 성품, 즉 덕이라는 게 혼자 나는 덕이 있다 선언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뭔데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네, 예를 들면 한국의 효 같은 가치도 그렇잖아요. 그냥 나는 효자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저 사람은 효심이 깊구나 하고 성품으로 인정받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성품은 결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 논의를 듣고 계신 당신이 일상에서 성품을 기르려면 뭘 해야 할까요? 그 손동원 박사 논문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던가요? 네, 몇 가지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기. 작은 행동이요? 네, 뭐 거창할 필요 없고요. 매일 작은 약속들 지키는 거, 아니면 동료가 좀 힘들어 보일 때 사소한 거라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부터 꾸준히 하라는 거죠. 아, 시작이 반이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후에 성찰하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결과는 어땠지? 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찰. 어떻게 하죠? 뭐 일기를 써도 좋고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랑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또 있나요? 셋째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봉사활동이나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부딪히고 협력하고 때론 갈등도 해결하고 이 과정 자체가 성품을 단련시킨다는 거죠. 아, 혼자서는 하기 힘든 경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도덕적으로 행동하기예요. 어려운 순간에요? 네. 갈등 상황이나 유혹 앞에서 의식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경험. 이게 성품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다고 보는 거죠. 일종의 근육 단련처럼요. 와, 정리가 딱 되네요. 그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성품은 결국 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들, 그 행동의 총합이라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뭐 복잡하고 변화도 빠르고 윤리적인 도전도 많은 세상에서는 화려한 말보다는 꾸준한 그 행동 하나하나로 자신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내용들, 당신의 삶에는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신만의 행동하는 성품을 만들기 위한 그 첫걸음.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손동원 박사 논문은 개인의 성품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이런 행동 중심의 성품 형성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진다면 우리 사회의 윤리적인 풍토나 기준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요? 네.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쩌면 나비 효과처럼 사회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